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환자실 신규 간호사를 위한 심장 강의로 베타 차단제 완전 정복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모든 기관이 그렇듯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호메오스타시스라는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체온이 그렇고요. 체온이 변온 동물이 아니죠. 또 혈당이 그렇습니다. 항상 100 전후로. 또 전해질이 항상 소디움, 포타시움, 칼슘, 포타시움 같은 경우 K 플러스 같은 경우는 3.5에서 4.5 밀리 이퀴벌런트 per 리터로 항상 유지가 되는데, 이런 호메오스타시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혈압입니다. 혈압은 120에 80으로 알고 있는 정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 혈압을 유지를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혈압이 120에 80으로 유지되는 데는 세 가지 큰 시간대별로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시스템이 작용을 합니다. 초분단위, 즉각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자율신경계죠. 다시 말해서 교감, 부교감 신경으로 대표되는 알파, 베타 리셉터에 의한 자율신경계는 즉각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작용을 합니다. 에피네프린이 스트레스 받을 때 즉각적으로 분비해서 혈압을 올려주죠. 분시간 단위는 소위 말해서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라고 하는 라스 시스템을 통해서 안타의 다이우레틱 호르몬이라든지 AMP, BMP가 분비되는 건데, 여러분은 라스 시스템에 대해서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 중간 정도 분시간 단위의 혈압을 조절을 한다. 떨어지면 올리고 올리면 내리고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일 단위, 데이 단위로는 우리가 소변을 통해서 이뇨 작용을 통해서 콩팥이 주로 그렇죠. 체액을 많이 배출하든지 덜 배출하든지 해서 혈압을 조절하는 이 세 가지 시스템이 혈압을 조절하는 게 되겠습니다. 혈압약은 고혈압이 됐을 때 쓰는 약은 A, B, C, D로 분류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 A, B, C, D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물론 예외적으로 있지만, 그래서 A는 AC 이니비터, ARB 안지오텐신 리셉터 블로커, 그리고 알파 차단제가 있고요. B는 베타 차단제가 있고, C는 칼슘 채널 차단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D는 아까 키드니를 통한 이뇨 작용. 그래서 A, B, C, D 범주 안에 대부분의 혈압약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는 노바스크 암로디핀 같은 경우는 칼슘 채널 차단제죠. 우리 몸의 온 몸의 혈관에 칼슘으로 인해서 수축이 되기 때문에 그걸 차단함으로 해서 혈관이 늘어나고 혈압이 낮아지는 그런 칼슘 채널 차단제. 베타 차단제도 많이 쓰고요. AC 이니비터 ARB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뇨제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리고 한 가지 작년에 2025년에 미국 심장학회에서 이 우리가 보통 고혈압 하면 종래 140에 90 이상이면 고혈압이라고 했는데, 미국 심장학회에서 130도 고혈압이다. 일기 고혈압이다. 130에 80, 90 사이라도 다이스톨릭이, 시스톨릭은 130 이상이면. 그래서 이 130에 80, 90이 이전에는 고혈압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약간 고혈압 끼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일기 고혈압으로 정의가 바뀌게 됐습니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기 고혈압은 치료를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고, 고혈압이 있으면서 뇌졸중, 심근경색증, 무슨 협심증 이런 또 고지혈증, 또 뭐 말초 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약물을 쓰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생활습관 교정이나 소위 말해서 음식이나 운동으로 조절을 하라 이렇게 돼 있고, 이 심혈관 위험도가 큰 환자들, 아까 말했던 그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래에는 혈압으로 포함되지 않던 게 2025년부터 고혈압으로 포함이 되게 되었다 하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자,
즉각적으로 혈압을 조절하는 수초에서 수분 내로 조절하는 게 자율신경계가 있는데, 자율신경계는 심파세틱, 교감신경, 파라심파세틱,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 여러분들이 말은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마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교감신경은 파이드와 플라이트로 12시에, 밤 12시에 비가 오는 날 여러분들이 혼자 공동묘지를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조절을 하려고 해서가 아니고 우리 몸이 알아서 스스로 하트레이트를 올리고 긴장을 하게 되고 뭐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혈압이 올라가고 또 혈당도 올라가고 눈동자는 열리고 식은땀이 나고 이런 것들이 교감신경의 작용이고요. 또 이제 토끼가 호랑이가 없을 때 풀을 뜯어먹고 있다. 또 우리가 식사를 하고 편안한 자세로 누워 있다, 앉아 있다. 이럴 때는 하트레이트가 느려지고 눈이 감기고 또 편안해 졸음이 오죠, 졸음이. 그래서 소화기관으로 혈류가 가고 뇌나 이 심장 쪽으로는 혈류가 덜 가게 되는 그런 부교감 신경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율신경입니다.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싶어서 하트레이트가 빨라지고 싶어서 느리게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혈압도 자율적으로 이렇게 조절을 한다는 거죠. 교감신경은 혈압이 떨어졌을 때 올리는 작용을 하고 부교감신경 올라갔을 때 떨어지는 작용을 하고. 그런데 베타, 이제 이거는 뭐 알파 베타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베타 차단제는 이게 교감 부교감 신경은 알파 리셉터, 베타 리셉터에 의해서 이 혈압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는 거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심장에서 배통 한 70cc, 소주 한 잔보다 조금 많은 정도의 양이 한 번 1회 스트로크 볼륨, 심박출용으로 나가는데 50 내지 70cc의 양을 가지고 뇌도 충분히 보내고 장도 충분히 보내서 소화시키고 우리 다리 쪽으로도 피를 보내서 뛰게 하고 동시에 그 피를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할 때는 장으로 피를 많이 가게 하고, 우리가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는 긴급한 상황이 됐을 때는 뇌하고 심장으로 피를 많이 가게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신경세포가 분포가 되어 있는데 알파 베타 세포입니다. 알파 1, 알파 2, 알파 3, 베타 1, 베타 3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는 여기를 혈류를 막아주고 또 열어주고 하는 역할을 해서 70cc 한 번 스트로크 볼륨이 70cc, 60, 70cc가 나가는 심장의 볼륨을 필요할 때 필요한 장기로 보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리셉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타 차단제는 베타 리셉터를 차단하는 거죠. 베타 1은 베타 1, 2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베타 1은 심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파는 주로 혈관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알파가 차단이 되면, 알파는 혈관을 수축하는 건데 차단이 되면 혈관이 늘어나서 혈압이 떨어지게 되고요. 베타 1은 심장인데 심장이 가는 베타가 차단이 되면 하트레이트가 느려지고 심박출량이 조금 줄어들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와 베타 리셉터에 의한 자율신경계, 이게 이제 혈압을 조절하는 가장 빠른 그 베타 리셉터는 베타는 신장에도 있는데 심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베타 2는 두 개니까 심장은 하나고 폐는 두 개입니다. 그래서 조금 외우기 쉽게 폐는 베타 2에 들어있고 베타 1은 심장에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알파는 혈관에 있다. 크게. 물론 알파 1도 ON이 이렇게 다 나눠지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외우기 쉽게 베타 1은 하나니까 심장에 있고 베타 2는 두 개니까 폐에 있다. 그래서 폐에 베타 세포가 자극이 되면은 어떻게 되죠? 기관지가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베타 1이 자극이 되면 하트레이트가 빨라지고 또 카디악 업트가 늘어나게 되겠죠. 또 공기를 많이 들어 마셔야 되니까 기관지가 확장이 됩니다. 근데 베타 차단제를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베타 1만 차단이 되면 괜찮은데 베타 2는 폐 평활근을 차단을 해버리니까 확장되는 게 차단되니까 폐가 수축이 돼서 천식 환자들은 베타 차단제를 쓰면 안 된다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고 베타 3는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없고요. 베타 차단제는 베타 1은 뭐라고 그랬죠? 심장. 베타 2는 뭐라고 그랬죠? 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강의를 하는데도 모르시면 안 됩니다. 꼭 아시어서. 그래서 베타2가 차단이 되는 약을 쓰면 천식 환자에서 기관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안 된다. 베타2가 자극이 되면 열리죠. 베타1이 자극이 되면 심장이 박동이 빨라지듯이. 그래서 베타1은 심장, 베타2는 두 개니까 폐,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타1만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베타2까지 차단해 버리면 천식 환자가 천식으로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는 베타2만 선택적, 베타1만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혈압약들이 이렇게 뭐 아테놀로, 메토프롤로 이런 게 나와 있고, 3세대는 여기에다가 알파도 차단을 해줍니다. 알파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베타1은 심장, 베타2는 폐, 알파는 혈관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혈관을 수축하는 거를 막아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효과까지 있는 게 최근에 나온 3세대 카베딜롤, 네비블롤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타 이제 혈액의 A, B, C, D 중에서 A는 AC 이니비타 ARB, B가 베타 블로커인데 다음 시간에 칼슘 채널 블로커 이제 다이우레틱스를 배울 건데, 이 베타 차단제는 고혈압에서 당연히 혈압을 낮추고 혈관 수축을 하트레이트를 느리게 해주고 심장의 긴 수축 베타를 자극하는 걸 없애주니까, 차단을 해주니까 혈압약에 쓰이게 됐죠. 신부전 3세대 신부전은 알파 리셉터도 차단을 하기 때문에 혈관이 늘어나서 똑같은 심장의 박출량이 있어도 쉽게 가죠. 저항이 적으니까 혈압이 좀 떨어지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협심증, 심근경색증 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타키카디아 베타 차단제가 우선적으로 사용이 된다. 그런 거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트레이트가 빠르고 심부전이 있고 이스케미아가 있어서 심장을 보호해야 될 때는 베타 차단제를 우선적으로 사용을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부작용이 있죠. 셀렉티브 베타2를 베타1 차단제라 할지라도 베타를 차단하니까 당연히 브라디카디아가 되고, 셀렉티브가 아닌 일반 제너럴한 베타 차단제는 기관지를 수축을 시키니까 브론코스파슴, 천식이 기관지 경련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혹 가다가 맥박이 너무 느려지면서 블록이 올 수도 있고요. 기타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합해서 배드피쉬, 베타 차단제니까 베타 차단제는 부작용으로 배드피쉬가 있다. 그래서 더 외우실 분은 이 아랫부분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타 차단제는 그러한 베타의 꼭 혈압만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천식, 또 방실, 블록 이런 거고, 하트레이트가 너무 느려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트레이트가 느린 환자에서 베타 차단제를 쓰면 더 느려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당뇨 환자는 저혈당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타 차단제가 이 저혈당 증세를 마스킹하기 때문에 반드시 당뇨 환자에 있어서는 베타 차단제를 쓸 때 혈당을 자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압이 떨어지면은 저혈압이 오고 어지럼증이 있을 수 있고, 또 베타 차단자는 간혹 가다가 이제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되게 3세대는 아까 말한 대로 카베딜롤로 베타 플러스 알파까지 차단을, 베타 차단제 플러스 알파 차단제까지 있기 때문에 신부전 환자에서 선호된다. 이걸 알고, 모든 베타 차단제는 뒤에 롤이 붙습니다. 롤. 프로pranolol, 인데놀, 아테놀롤, 비소프롤롤, 뭐 이스몰롤 이런 롤이 붙죠. 자, 시험 강의 후에 시험 문제입니다. 베타 차단제를 복용 중인 당뇨 환자에서 특히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아까 베타 차단제 당뇨는 혈당이 저혈당이 됐는데도 마스킹을 해서 저혈당을 인지하기 어렵게 만든다. 답이 2번이죠. 너무 이게 답이 한꺼번에 나와서 죄송합니다. 3세대 베타 차단제로 알파 플러스 베타 차단 효과가 있는 거는 카베딜롤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지금 핀부전 환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베타 차단제입니다. 자, 베타 차단제 투약 전 간호사가 활력 징후를 했는데 투약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베타 차단제는 뭘 제일 우선적으로 느리게 하죠? 하트레이트. 베타1이 하트라고 그랬죠. 베타2는 폐, 베타1은 심장 하나, 폐는 두 개. 그래서 베타2 맥박이 50 이하인 이런 환자는 사용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참고문은 참고하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